자네, 이제 밥값은 충분한가? 자네, 이제 밥값은 충분한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4시 ATM 기계 앞에서 민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정적을 깼죠. 띠링, 잔액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0이 끝도 없이 이어진 100억 원이었습니다. 100억?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야? 그 순간 낡은 운동화 앞으로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일주일 전 편의점 골목길에서 도시락을 건넸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아니,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노인이 빗속에서 번개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밤 11시 강민우는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이틀 전이었죠.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 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왔어요. 소매가 닳아 실밥이 풀린 셔츠를 입은 민우는 진열대 정리를 하다가 어지러움에 벽을 짚었습니다. 아, 안 되는데. 버텨야 해. 그때 폐기 처리함에서 유통기한이 오늘 자정인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우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박 점장이 사무실에 들어간 틈을 타서 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강민우, 또 폐기 먹어? 박 점장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명품 짝퉁 벨트를 만지작거리며 다가온 박 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도 돈이야, 돈. 내가 폐기 처리 비용 내냐?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 월급에서 2,000원 깎을 거니까 알아서 해. 박 점장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우의 주머니 속 낡은 지갑에는 단돈 3,800원이 전부였어요. 오늘 밤 9시까지 8시간을 더 버텨야 했죠. 괜찮아, 민우야. 물이라도 많이 마시자. 민우는 지갑 속 가족 사진을 꺼내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희미한 미소가 보였어요. 지난달 병원비 450만 원이 아직 밀려 있었죠. 오늘 받을 월급 180만 원 중 150만 원은 바로 병원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남은 30만 원으로 월세 45만 원과 공과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어요. 이번 달도 월세 밀리겠네. 오후 6시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퀴퀴한 냄새가 매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떡진 백발에 누더기 점퍼를 걸친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죠. 민우는 본능적으로 노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 없이 라면 코너로 향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저 며칠 굶은 노숙자로만 보였죠. 그 순간 사무실에서 나온 박 점장이 노인을 보더니 입에 뿌리던 방향제를 연달아 분사했습니다. 재수 옴 붙었네. 아, 거기 냄새나는 양반. 박 점장은 노인에게 다가가 코를 막았어요. 여긴 편의점이지 무료급식소가 아니란 말이야.
돈 없으면 나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죠. 박 점장은 비웃듯 웃으며 계산대로 가서 소금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썩 나가지 못해? 안 나가면 소금 뿌린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인간이.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매장 문을 나섰죠. 박 점장은 손에 묻은 소금을 털며 민우를 쏘아봤습니다. 뭘 봐? 너도 저렇게 되기 싫으면 일이나 해. 민우는 창밖으로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벽을 짚고 주저앉는 게 보였어요. 민우는 카운터 뒤에서 박 점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무실 불이 꺼지고 박 점장이 의자에 기댄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죠. 민우는 전자레인지 위에 놓아둔 자신의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으려고 아껴뒀던 유일한 식사였어요. 미안, 아빠. 오늘은 물로 버틸게. 물 2병을 더 챙긴 민우는 재빨리 편의점 문을 열고 골목길로 뛰어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골목 모퉁이를 돌자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민우의 목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잠시 날카롭게 빛났다가 이내 흐려졌습니다.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예요.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어요.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는 노인의 손이 심하게 떨렸죠.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양반 정말 며칠을 굶으셨구나. 민우는 물병 뚜껑을 열어 노인 옆에 놓았습니다.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죠. 노인의 누더기 점퍼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민우는 자신의 목에 둘렀던 낡은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떠준 목도리였죠. 이것도 두르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노인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는 민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도시락을 내려놓고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악력은 강했죠. 자네, 이름이 뭔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의 어눌한 노숙자가 아니라 또렷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누군가였어요.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강민우요. 왜 그러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다시 도시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민우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어르신이네. 근데 눈빛이 왜 저렇게 날카롭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노인이 마지막 밥알까지 깨끗이 비운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이 은혜는 꼭 갚겠네. 민우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신 것 같아서요. 편의점 저쪽에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따뜻한 식사하실 수 있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서며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묘하게 무게감이 있었죠. 자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직 남아 있었구만. 노인은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민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분이네. 근데 왜 자꾸 신경 쓰이지? 편의점으로 돌아온 민우를 박 점장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모든 걸 지켜본 듯 했죠. 민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강민우, 당장 들어와. 박 점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무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박 점장은 팔짱을 낀 채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박 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죠. 야, 강민우. 너 방금 뭐 한 거야?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노숙자분께 도시락 드렸습니다. 도시락? 그게 내 거야, 가게 거야? 제 건데요. 박 점장이 비웃었어요. 명품 짝퉁 벨트를 만지작거리며 책상에 엉덩이를 기댔죠. 내 거? 근무 시간에 가게 밖으로 나간 건 무단 이탈이고 그 냄새나는 거지 새끼한테 온정 베푼 건 가게 격 떨어뜨린 거야. 민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거지 새끼라니. 사람을 그렇게 부르다니. 점장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배고픈 어르신께. 닥쳐. 박 점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탁상 위에 볼펜 꽂이가 덜컹 소리를 냈죠. 내가 너한테 온정주에 배웠냐? 편의점이 자선단체야? 너 같은 새끼들이 있으니까. 동네 거지들이 여기 들끓는 거란 말이야.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아버지 병원비, 밀린 월세, 오늘 받을 월급 180만 원. 참자, 강민우. 조금만 참으면 돼.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박 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 너 오늘부로 해고야.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해고요? 왜 못 알아듣겠어? 해고. 짐 싸서 당장 나가.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점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아버지 병원비 내야 하거든요. 다시는 정말 안 그럴게요. 박 점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민우의 근로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 비비적거리며 찢어버렸죠. 병원비, 그거 내 알 바 아니거든. 내가 돈이 필요하면 가족 팔든지 장기 팔든지 알아서 해. 여긴 내 ATM기가 아니라고.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우는 무릎이 꺾이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럼 월급이라도 주세요. 이번 달 180만 원. 박 점장이 민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월급? 크크, 계산 좀 해볼까? 박 점장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너 이번 달 폐기 상품 몇 개 처먹었지? 김밥 5개, 도시락 3개, 삼각김밥 4개. 개당 2,000원씩 치면 24,000원. 거기다 오늘 무단이탈 시간 20분, 시급 9,860원 기준으로 3,287원 삭감. 합계 27,287원 공제. 민우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폐기 상품을 돈으로 계산한다고? 거기다 말이야. 너 때문에 가게 이미지 손상됐잖아. 그 배상금으로 50만 원 빼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폐기 상품은 어차피 버릴 건데. 버릴 거? 그게 내가 판단할 일이야? 폐기도 원가가 있는 거라고. 박 점장은 민우의 앞치마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말버릇 고쳐. 나한테 말대꾸해. 너 지금 내 처지가 뭔지 알아? 민우는 박 점장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치우세요. 박 점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감히. 찰싹? 박 점장의 손바닥이 민우의 뺨을 후려쳤어요. 민우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죠.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이 자식이 때리기까지. 박 점장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내 민우의 얼굴에 던졌어요. 돈이 허공에서 팔랑팔랑 떨어졌죠. 이거나 주워 담아. 10만 원. 이게 내 이번 달 월급이야. 감사하게 생각해. 원래 한 푼도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인정이 많아서 주는 거야.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180만 원 받아야 하는데 10만 원. 병원비는커녕 월세도 못 내는 돈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썩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거지 근성 가진 놈은 평생 거지로 살 거야. 민우는 비틀거리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카운터에 놓아뒀던 자신의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죠. 편의점 문을 나서는 민우의 등 뒤로 박 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강민우. 앞치마 벗어놓고 가. 민우는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때렸죠. 맞은 자리가 화끈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3,800원. 오늘 받은 10만 원을 합쳐도 10만 3,800원. 내일 모레까지 병원비 450만 원을 내지 못하면 아버지는 퇴원 조치될 거였습니다. 민우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발걸음은 어느새 한강 다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강 다리 위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민우는 난간에 기댄 채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거웠습니다. 아까부터 병원에서 12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받을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민우는 낡은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건강했죠. 어머니도 살아계셨고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민우는 대학을 중퇴하고 알바만 전전했죠. 아버지, 죄송해요. 불효자라서.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갑 속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이걸로 뭘 하라고. 박만식 그 개자식. 민우는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요. 강물이 일렁이며 민우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끝내면 아버지는 어떡하시지.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윙하고 진동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민우는 멍한 눈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는 문자였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는 순간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외부 발신 국민은행 입금 100억 원 잔액 100억 10만 3,800원. 민우는 눈을 비볐습니다. 뭐야? 이거 스팸 문자잖아. 설마. 하지만 문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행 앱을 실행했죠. 로딩 화면이 느리게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제발, 진짜가 아니길. 앱 화면이 떴습니다. 통장 잔액 100억 10만 3,800원. 입금 내역 100억 원 강민우 귀하. 민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이게 뭐야? 100억? 100억 원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가? 왜? 나한테? 민우는 미친 듯이 입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입금자명 강민우 귀하. 입금 시각 2024년 11월 3일 오후 11시 58분. 10분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한강 다리로 걸어오던 바로 그 시각이었죠. 이건 분명 실수야. 오류거나 사기거나.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밥값 계산 끝났네, 젊은이. 민우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어요. 오늘 저녁 골목길에서 도시락을 건넸던 그 노인이었죠. 어르신? 지금 이게 무슨 한강 다리가 아니라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오게. 지금 당장. 내가 기다리고 있네. 잠깐만요. 이 돈이 뭔가요? 왜 제 통장에? 자네가 준 도시락 값이네. 그리고 자네 목숨 값이기도 하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목숨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가? 민우는 은행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100억이 찍혀 있었어요. 실수도 환상도 아니었죠. 도대체 그 어르신이 누구시지? 민우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주차장 방향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공포와 혼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100억? 아버지 병원비는 물론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왜? 도대체 왜 나한테? 택시를 잡아타고 반포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민우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한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보였어요.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민우를 비췄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말끔한 수트를 입은 노인이 내렸어요. 떡진 백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졌고 누더기 점퍼 대신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골목길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환영하네, 강민우. 이제부터 자네 인생이 바뀔 걸세. 민우는 노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 노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후에 봤던 그 퀴퀴한 노숙자는 온데간데 없고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이 서 있었죠. 민우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아니, 누구시죠? 노인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어요. 명함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가 빛났습니다. 명동투자 대표이사 회장 장성윤. 민우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명동투자. 그 명동투자요?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대한민국 현금 보유액 1위 기업. 자네도 들어봤겠지? 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명동투자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금융권 전반에 손을 뻗친 거대 투자회사였죠. 그 회장님이 왜 노숙자 행세를? 장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놀랐겠네. 하지만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부른 거야. 100억은 왜 제게? 장 회장은 차 쪽으로 걸어가며 손짓했어요. 일단 타게. 찬바람에 서 있을 필요 없네. 민우는 얼떨결에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죠. 평생 타본 적 없는 최고급 세단이었어요. 장 회장이 옆자리에 앉으며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변을 천천히 돌게. 차가 조용히 출발했어요. 민우는 손을 꽉 쥔 채 장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한테 100억을?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오늘 내게 뭘 줬지? 도시락이요. 그냥 배고프신 것 같아서. 그냥? 크크. 장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자네는 그게 그냥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한텐 달랐네. 그건 내 70평생에서 가장 비싸고 따뜻한 만찬이었어.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비싸다고? 장 회장은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나한텐 3명의 자식이 있었네. 아들 2, 딸 1. 내가 이 회사를 일궈 올리면서 그 자식들한테 최고의 교육을 시켰지. 유학도 보내고 원하는 건 다 줬어. 장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3달 전 내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졌어. 그 순간부터 자식들이 변하더군.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다투기 시작했지. 민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큰아들은 뇌주치의를 매수해서 치료를 방해했네. 항암제 대신 위약을 처방하라고 말이야. 둘째는 회사 이사들을 포섭해서 나를 회장직에서 쫓아내려 했고, 딸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내 정신감정을 요구했어.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날 죽이려 한 거야. 돈 때문에. 민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그래서 나는 결심했네. 내 전 재산을 진짜 사람에게 물려주겠다고.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인간 말이야. 장 회장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1달 동안 거리를 떠돌았네. 노숙자로 위장해서 말이야. 수백 명을 만났지. 하지만 모두가 날 외면했어. 발로 차고 욕하고 소금을 뿌리더군. 민우는 오늘 오후 박 점장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장 회장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데 자네는 달랐네. 자기 한 끼 식사를 포기하면서까지 낯선 노인을 챙겼어. 목도리까지 벗어주면서 말이야. 그것도 해고당할 각오를 하고. 장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네 그거 아나? 자네가 준 목도리에서 이름표를 봤네. 엄마가 사랑하는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더군.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겠지?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목도리 안쪽에 어머니가 수놓은 이름표가 있었던 걸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 소중한 걸. 냄새나는 노숙자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는 사람. 그게 자네였어. 그 순간 나는 알았지. 내 재산을 맡길 사람을 찾았다는 걸.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배고픈 사람 보면 밥 주고 추운 사람 보면 옷 입히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장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자네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네. 내가 사는 세상에선 피부치도 돈 앞에서 짐승이 되거든. 차가 한강 다리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까 자신이 서 있던 난간을 봤어요. 내가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곳. 장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100억은 시작일 뿐이네. 내 전 재산 5조 원을 자네한테 물려줄 거야. 단 조건이 있어.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5조요? 그래. 그 돈으로 자네가 할 일은 하나야. 세상의 강민우들을 구하는 거지. 자네처럼 착하게 살다가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들 말이야. 장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자넨 내 수행비서가 되네. 그리고 일주일 뒤 자네 앞에서 무릎 꿇을 사람이 있을 거야. 민우는 숨이 막혔어요. 누가요? 장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자네를 해고하고 모욕한 그 편의점 점장. 박만식이라고 했나? 그 인간부터 처리하지. 다음 날 아침 9시 민우는 강남 한복판 명동투자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상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젯밤 장 회장이 보낸 차량이 민우를 이곳까지 데려왔죠. 민우는 여전히 낡은 운동화와 다른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민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디 볼 일 있으세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정장 차림의 비서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우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우는 비서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최상층 50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민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장 회장이 책상 앞에서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왔군, 민우. 잘 잤나? 민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어색해하지 말게. 이제 자넨 내 오른팔이야. 장 회장이 손뼉을 치자 비서 2명이 정장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스에 선명했어요. 먼저 옷부터 갈아입게. 수행 비서답게 말이야. 민우는 탈의실로 안내받아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맞춤 제작된 네이비 수트가 몸에 딱 맞았죠. 새 구두는 반들반들 윤이 났고 넥타이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나 회장실로 돌아온 민우를 보고 장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제법 비서답네. 자, 앉게. 민우가 소파에 앉자 장 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처리하게. 민우가 봉투를 열자 병원 영수증과 완납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입원비 전액 납부 완료 환자명 강태훈.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어젯밤에 처리했네. 앞으로 3년치 치료비도 선입금해 뒀어. 자네 아버지는 최고의 의료진이 돌볼 거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무릎이 꺾이며 장 회장 앞에 엎드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 회장이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긴. 자네가 내게 준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야. 이제 일어나서 일 시작하세.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장 회장이 태블릿을 켜서 건물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민우가 일하던 편의점이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죠. 이 건물 하나?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제가 일하던 오늘 오전 10시에 이 건물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야. 매입가 200억. 민우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200억요? 그래. 시세보다 50억 비싸게 사주는 거지. 금매로 내놓은 물건이라 소유주가 좋아 죽어라 할 거야. 장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전 임차인 면담이 예정돼 있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지. 민우는 장 회장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박 점장을. 회장님, 그건. 장 회장이 민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망설이지 말게. 자네를 모욕하고 해고한 인간이야. 거기다 폐기 음식값을 월급에서 뺀 것도 명백한 불법이고. 민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박 점장의 얼굴이 떠올랐죠. 거지 근성 가진 놈은 평생 거지로 살 거야. 그 모욕적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네. 장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의야. 약자를 짓밟고 사는 인간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 자네가 당한 건 자네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런 인간 밑에서 일하는 다른 알바생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 회장의 말이 맞았어요. 박 점장 밑에서 일하던 다른 알바생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었죠. 자네가 할 일은 간단해. 내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장 회장이 일어서며 코트를 걸쳤습니다. 출발하세.
이제 자네 인생의 첫 번째 임무야. 민우도 따라 일어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조 원대 재벌의 수행비서였어요. 이게 현실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아. 민우는 장 회장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장 회장과 민우가 뒷좌석에 앉아 차가 조용히 출발했죠. 긴장하지 말게. 자네는 그저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량이 익숙한 거리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편의점이 있는 동네였죠.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 점장이 카운터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 회장이 차 문을 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박만식이라는 인간한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 줄 시간이야. 오전 10시 정각, 장 회장과 민우는 건물 2층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소파와 먼지 쌓인 책상이 놓인 좁은 사무실이었어요. 중개인과 건물주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건물주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손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을 보자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장 회장은 무표정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도 옆자리에 앉았죠.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지. 매입가 200억, 현금 일시불. 계약금 20억은 지금 바로 송금하고 잔금은 일주일 내 처리하겠네. 건물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억을 지금요? 장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잠시 후 건물주의 휴대폰이 울렸죠.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건물주가 화면을 보더니 손이 떨렸어요. 입금 확인했습니다. 좋아. 그럼 서명하게.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기며 연신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나가고 중개인도 자리를 뜨자 사무실엔 장 회장과 민우만 남았습니다. 장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제 임차인들한테 통보할 시간이네. 오후 3시에 1층 편의점부터 시작하지. 민우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제 박 점장을 만나는구나. 오후 2시 50분 편의점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장 회장과 민우가 차에서 내리자 편의점 안에 박 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눈이 마주쳤죠. 박 점장은 처음엔 무심하게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민우의 모습에 눈을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새끼가 왜? 편의점 문이 열리며 장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민우가 그 뒤를 따랐죠. 박 점장은 카운터 뒤에서 일어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뭐하러 오신 겁니까? 장 회장은 대답 대신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상품들을 살폈죠. 민우는 카운터 옆에 서서 박 점장을 바라봤어요. 박 점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 회장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 탁 소리를 내며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 점장이 명함을 집어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명동투자 회장님? 그렇네. 박만식 씨 맞나? 박 점장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같은 작은 편의점에 무슨 일로? 장 회장이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톡톡 두드렸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이 건물을 매입했네. 이제부터 난 자네 건물주야. 박 점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건물을? 그래. 그래서 임차인들 재계약건을 검토하려고 왔지. 자네부터 말이야. 박 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우를 쳐다봤어요. 이 자식이 어떻게 저런 회장님이랑? 장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수행비서인 강민우 군이 여기서 일했다더군. 자네 밑에서. 박 점장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강민우요? 그 친구 참 성실했죠. 제가 아껴서 많이 챙겨줬는데.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꼈다고? 거짓말을. 장 회장이 손을 들어 박 점장의 말을 끊었어요. 그만하게. 거짓말은 듣기 싫으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자네 이틀 전 강민우 씨를 해고했지? 박 점장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그게 월급 180만 원 중 170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10만 원만 줬고, 아니, 그건 폐기 상품값이랑. 장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폐기 상품을 직원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네. 게다가 직원을 폭행한 것도 알고 있어. 박 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폭행은? 그건 오해입니다. 그냥 가볍게. 민우군, 뺨 맞은 쪽 보여주게. 민우가 고개를 돌리자 아직 붉게 남아있는 자국이 보였습니다. 박 점장은 뒷걸음질 쳤어요. 저기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할게요. 민우 씨 미안해요. 진심으로. 박 점장이 민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이 새끼 재수 좋게 줄 잘 탔네. 일단 빌고 보자. 장 회장은 냉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과는 됐고, 자네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 말에 만료되더군. 예, 그런데 재계약은 없네. 박 점장의 눈이 커졌어요. 네, 그게 무슨, 이 건물에서 나가게. 다음 달 말까지. 박 점장은 카운터를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5년을 영업했는데 권리금만 5천만 원 들었어요. 장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네 문제고 난 법대로 처리하는 거야. 계약 만료 통보 이상. 박 점장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장 회장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군, 할 말 있나? 민우는 주저앉은 박 점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틀 전 자신에게 돈을 던지며 평생 거지로 살 거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죠.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점장님 기억하세요? 제게 하신 말씀. 거지 근성 가진 놈은 평생 거지로 산다고 하셨죠. 박 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민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거지가 누구인지. 장 회장이 박 점장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하게. 그리고 미지급 임금 170만 원은 내일까지 강민우 씨 계좌로 송금하시오. 안 하면 고소하겠네. 두 사람이 편의점을 나서자 박 점장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장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죠. 기분이 어떤가?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씁쓸해요. 그게 정상이야.
복수는 달콤하지만 뒷맛은 쓴 법이지. 차에 오르려는 순간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강민우 씨 맞으시죠? 저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혹시 명동투자 장성윤 회장님과의 관계에 대해 취재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우는 장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장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이구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통화를 끊자 장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네. 민우군, 내일부터는 더 큰 무대로 갈 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10일 민우는 명동투자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초여름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희망나눔재단 설립 승인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장 회장과 함께 만든 재단이었어요. 목적은 단 하나, 착하게 살다가 세상에 짓밟힌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었죠. 비서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강 이사님, 오늘 면담 신청자 3분이 대기 중입니다. 민우는 이제 강민우 이사로 불렸어요. 명동투자 이사이자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이었죠. 장 회장이 약속대로 회사 지분 10%와 재단 운영권을 민우에게 넘겼습니다. 첫 번째 분 모시게. 문이 열리며 60대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등이 굽고 손이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민우는 일어나 할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죠.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손자가요. 대학 장학금 사기를 당했어요. 2천만 원을. 민우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가짜 장학재단에 속아 등록금 전액을 빼앗긴 사건이었죠. 할머니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집까지 팔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엔 신고하셨어요? 했는데 사기꾼들이 해외로 도망갔대요. 돈은 못 찾는데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전 자신도 이렇게 절망했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 사건 담당하게 하고 손자분 등록금은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면담자는 30대 싱글맘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도망쳤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녀에게 재단 운영 쉼터를 소개하고 생활비를 지원했죠. 세 번째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떼인 채 사장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했어요. 민우는 즉시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루 평균 10여 명의 사람들이 민우를 찾아왔어요. 모두 착하게 살다가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죠. 민우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나도 이랬었지. 도움의 손길 하나 없이 절망했었어. 저녁 7시 마지막 면담을 마치고 민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특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죠. 최고의 치료를 받은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안경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우야, 오늘도 많이 바빴구나. 뉴스 봤다. 내가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다며? 민우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떠준 목도리 덕분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전 없었을 거예요. 병원을 나와 회사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노숙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죠. 차에서 내려 노숙자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노숙자는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건넸죠. 따뜻한 거 드세요. 그리고 이 명함 갖고 계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희망나눔재단 명함이었습니다.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과 명함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장 회장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이 모든 걸 주셨는지. 회사에 도착하자 장 회장이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장 회장은 암 치료를 받으며 회사 일을 민우에게 하나씩 넘기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했네, 민우. 민우는 장 회장 앞에 앉았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알아? 내가 자네한테 100억을 준 게 아깝지 않았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언제요? 자네가 첫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봤을 때야. 민우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첫 월급 2천만 원을 받고 민우는 절반을 편의점 알바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었죠. 나머지 절반은 노숙자 쉼터에 전달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기 마련이네. 하지만 자넨 달랐어. 더 많이 나눴지. 장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찾던 사람이 자네였어.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자네야.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제가 당했던 일을 남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장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 사본이네. 자네한테 미리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야. 민우가 봉투를 열자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명동투자전 지분과 개인 재산 5조 원을 강민우에게 상속한다. 민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자네가 잘 쓸 거라고 믿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따로 있네. 장 회장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시락 하나, 목도리 하나의 가치를 잊지 말게.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한강 다리에서 죽으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골목길에서 떨며 도시락을 먹던 노인의 모습도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죠. 민우는 어머니가 떠준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장 회장이 돌려준 그 목도리를 민우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은 때로 잔인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악한 사람이 득을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죠. 하지만 민우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도시락 하나가 100억이 되고 목도리 하나가 5조 원의 유산이 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어제의 자신처럼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이었죠. 그것이 장 회장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 작은 도움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한 빛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